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모유수유와 알코올. 모유수유 중에 저는 모유수유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 모유수유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끼나요? 한 달 동안은 안 느꼈던 것 같고 그죠. 이제 조금 이제 아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 둘째가 그 밤에 통잠을 좀 자면서부터 약간 유혹이 1년 동안 금주를 했잖아요. 어쨌든 그죠. 아기를 가지는 동안 술 안 마셨으니까 슬슬 한잔 하고 싶고. 심지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친구는 술 좋아하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친구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유수유할 때 정말 맥주 한 잔이 그렇게 그리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거 아닐까? 임신했으면 어쨌든 뱃수가 안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기 날 때 막 했던 것처럼 잠도 제대로 못 자 계속 붙어있어 하니까 맞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풀고 싶은데 그렇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면 술이 당기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계절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뭐 날씨가 그냥 봄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여름 되면은 맞아. 그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이렇게 탁 하고 싶은 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약간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한정이면 까짓 거 안 먹을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모유수유를 1년 하시겠다 한다면 그 1년 동안 너무 길잖아요. 그 기간이 너무 기는데 내가 술 꼭 마시겠다는 게 보다는 뭔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한정적인 게 오래 길면 요요 오잖아요. 맞아요.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걸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반주 한 잔. 와인 한 잔. 그러니까 당신은 슬퍼. 어떡하죠? 아니 이거 잘리더라도 한번 얘기하는 게 나 정말 그 모유수 엄마들하고 이제 이렇게 술 음주에 대해서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 한 명이 우리 학교 선배 중에 두 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CC여가지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까지 이제 만드셨는데 그 언니가 굉장한 주당이었어요. 술. 근데 우리가 정말 엄마 대단하다고 했던 게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부터 술을 완전 끊으신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술을 끊었을까 대단하다 이랬는데 출산하는 날 어떻게 되냐면 아기가 딱 나오자마자 이제 남편은 옆에서 막 그래 수고했어. 그 형은 좀 되게 좀 여성스럽고 막 이러는데 수고했어 말는데 나보고 왜 밖에 나가서 맥주 한 병만 사 그랬다는 거. 정말 주당들은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 순간을 위해서 자기한테 힘을 주고 정말 애가 나오자마자 근데 그때 뭐였냐면 그리고 나서도 이제 모유수유를 바로 해야 되는데 그 애기 낳자마자 바로 모유가 나오는 산모들인데 안 나오는 분도 한 2, 3일 있으니 그 사이는 내가 마실 수 있겠다라는 그 일념만에 애 낳자마자 밖에 나가서 맥주 한 캔만 사와 이러셨었어요. 가슴이 와닿는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유수유와 알코올을 관심이 많다는. 그래서 먹어도 되나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제 한국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을 가진 여성들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전문 센터가 있어요. 이름이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만약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유수유 때 알코올 이런 것도 설명이 되게 잘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술에 이게 이 모유라고 하면 엄마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흰 물이 여기서 나온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혈관에서는 빨간 피가 나오고요. 모유 유관에서는 흰 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몸 안에 혈중 온도가 있다. 그러면 이 모유에도 당연히 그 혈중 농도랑 똑같은 농도의 그 알코올 그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들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이 계속 이제 아이 모유수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게 됐을 때 되는 문제점은 아기의 그 뇌신경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수면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기가 저혈당에 빠질 수 있대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모유 양도 되게 줄 수가 있대요. 이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막 엄청 많은 양의 또 그렇죠.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엄청 들이부었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맥주 한 잔 마시겠다. 한 잔. 어쩌다 한 잔. 아니면 뭐 두세 잔? 뭐 이 정도까지 만약에 마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마시는 경우에는도 약간 해결책을 써놨더라고요. 먼저 마시기 전에 모유를 짜라. 아니면 모유를 먹여라. 그리고 나서 마셨을 때 음주 시작부터 모유
에서 알코올 제거까지, 그러니까 이 모유관에서 유관에서 알코올이 제거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표가 있어요. 표에서 보면 보통은 한 3시간 정도면 한 잔은 다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잔이 무슨 한 잔 기준인가요? 각 한 잔 아니에요? 맥주 맞아요. 각 한 잔에 맥주 340g, 와인은 141g, 위스키 보드카는 42g. 그래서 각 자기 전용잔에 전용잔에 한 잔. 한 잔. 우리 알고 있는 맥주컵에 소주 한 잔. 맞아. 맥주 500 아니고 40. 안 됩니다. 맥주컵에 소주. 만약에 큰일 나. 맥주 2-3잔 먹었다 그럼 6시간 있다가 수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잔의 기준은 각자의 한 잔의 기준이지만 이 기준으로 치면 3시간. 3시간 정도면 네, 일단 그 보통. 한 잔을 먹으면 몸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돼서 모유로 알코올이 섞여서 나오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알코올을 짜내는 거랑은 상관이 없대. 아니야, 뭐 알코올이 아니라 모유를 짜내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짜내서 버린다고 해서 이 다음에 먹였을 때 문제가 없냐 그게 아니라 아니죠. 충분한 휴식과 물 섭취와 함께 시간이 소요가 된 상태에서 그렇죠. 완전히 혈관에서 이 아세트알데히드 우리 그때 말했던 그게 간에서 해독이 딱 돼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되는 그쵸. 거니까 네, 네. 모유를 이걸 짜낸다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완전히 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유를 먹여야 된다는 원리인 거죠. 맞습니다. 네, 깔끔한 네. 정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 그러니까요. 아침에 왜 미친 듯이 먹으면 그 다음날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다들 나는 잠을 잤으니까 아침에는 이게 괜찮겠지 했다가 아침에 운전하다가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그러니까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네. 시간이. 그래서 외국 그 상품 중에는 그 밀크 스크린 맞나요? 네, 밀크 스크린이라고 해서 그 모유에서 찍어보는 예, 알코올이 측정되는지를 체크해보는 스틱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도 찾아보니까 뭐 충분히 사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주당이고 나는 술과는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 그것까지 이용하셔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프린트해온 거는 식품의약 안전처에서 이게 정보가 있나 봐요. 네네. 근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수유부 중 20%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술을 마신대요. 그렇고 많이 마시는 거 아니네. 많이 마시네. 한 달에 한 번인데? 한 달에 한 번인데 20%가 한 달에 한 번인데 20%는 한 달에 한 자, 번. 이게 술을 드시는 분의 의견과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의 의견이.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비슷한데 여기 정보를 보면 여기 저기 되게 정보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어. 네. 이런 거 재밌는 거 있어요. 모유 중에 알코올 농도는 술을 많이 마실수록 높아지겠죠. 농도주겠죠. 근데 술을 마신 다음에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최고치에 이른대요. 1시간 정도면 술을 먹은 지 30분에서 60분이 지나면 모유에 많이 섞여 나온대요.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게 1시간 정도. 1시간. 그리고 안주랑 같이 먹으면 이제 안주 소화되는 속도가 있나 보죠. 그래서 60분에서 90분이 지난 후에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안주랑 같이 먹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렇게 되고 여기도 써져 있네요. 네. 한 잔 마시면 3시간 후에. 네. 근데 여기 이제 한 잔 마시면 3시간, 2잔을 마시면 6시간. 왜냐면 완전히 분해되는 게 한 잔당 3시간 정도 걸리니까 2잔을 마셨다면 6시간 내에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표도 그 표네. 이 표가 몸무게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몸무게가 몇 킬로죠? 네? 우리 뭐 한 57로 갈까? 57에서 59 있어. 59. 59가 59 2시간 24분. 완전히 분해되는 게 2시간 걸리는 네, 그런데 2잔 마시면 4시간 49분, 3잔 마시면 7시간 13분 이렇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이 표를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몸무게 따라서 분해되는 속도 와 근데 86kg 되니까 1시간 58분 만에 분해가 되네요. 네. 역시 살을 찌워야 되는 건가요? 어머니. 날씬한 사람이 오래 걸리네.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체질적으로도 좀 그 아세트알데히드가 잘 분해가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얼굴 그런 많이 분이 빨리 이거 더 있겠죠. 좀 더 있어야 시간을 돼. 갖고 해야 되고 물을 많이 드시고 그 알코올 제거에 제일 좋은 거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물 많이 드시고 좀 한숨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한 잔 정도 마실 거면 3시간 정도 후에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싶다면 수유를 직후에 술을 마시고 3시간 지난 다음에 수유를 하시고 그 어떤 의사분은 그거 추천하시던데요. 차라리 네가 마음 편하게 먹을 거면 애를 통잠을 잔다면 밤에 마지막 수유를 끝내고 재우고 술을 마시고 자라고. 저 했었어요. 그 첫째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요? 첫째 때 애기가 한 50일쯤 되니까 통잠을 자는 거예요. 저 애기 좀 빨리 통잠을 잤거든요. 며칠을 관찰을 하다가
애가 안 깬다는 걸 확인하고 마지막 수유를 하고 되게 경건하게 안주도 없이 맥주 한 캔을 놓고 이걸 딱 마시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수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몸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잘하셨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한 잔을 더 먹고 한 잔을 더 먹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너무 막 몸이 만취 상태가 됐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그냥 젖을 3시간 어쨌든 간격을 해서 이게 차니까 짜서 버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모유수유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잔 먹을 때 3시간. 한 잔 먹으면 3시간. 근데 3시간이 3시간이 한 잔이 말씀드리면 맥주는 340g, 와인은 141g, 위스키 보드카는 42g입니다. 더 먹는 왜 소주는 안 나와 있는 거야? 소주도 한 잔이겠죠. 한 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 잔에 한 잔당 3시간 이상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8잔, 9잔 마시면 거의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만취 상태가 되면 하루는 어쨌든 짜서 버려야 된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생아기는 좀 지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시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